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자, 22년 소방승진 합격 대비 MD 소방기본법을 맡게 된 문승철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22년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22년 소방승진 합격 대비 MD 소방기본법에 대한 간단한 OT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OT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해보고 그 다음 우리 소방기본법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기본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방기본법 관연도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1년 소방기본법 기출분석입니다, 여러분. 이 기출분석을 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자, 1번을 보면 한국소방안전은 업무가 아닌 겁니다. 이 한국소방안전은 업무는 여러분들이 암기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0.1초 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교관용 행국기 하면 바로 0.1초 각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수업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은 암기 공식을 통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암기 공식 팁을 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한국소방안전원에 대한 업무뿐만 아니라 한국소방안전원에 대한 전체적 내용도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있어야겠죠, 여러분. 자, 두 번째, 소방안전교육사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으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소방안전교육사와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야죠. 그래서 우리 소방안전 배치 대상 기관, 즉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각각 기본적으로 2명 이상 배치하고 1명 이상 배치하는 것을 잘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관계지역의 정의죠. 우리 소방기본법 정의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대상물이 뭐고 관계지역이 뭐고 관계인, 소방본부장, 소방대장 이런 그 다음에 소방대 이런 정의를 공부를 좀 하셔야죠. 제2조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지문을 써가지고 살짝씩 바꿔놓거든요. 바꿔놓은 거 틀리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관계지역과 관련해서 본문을 쓰고 그 중간중간에 살짝 용어들을 빼가지고 빈칸 채우기 문제가 잘 출제됩니다. 그래서 빈칸 채우기 문제도 잘 대비를 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에서 이 지리조사 내용 해당하는 것을 네모 박스형 문제죠, 여러분. 이 박스형 문제로 빈칸을 4개 뚫어가지고 지리조사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표현한 것을 골라라. 그래서 이것도 우리 암기 공식을 통해서 금방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도교, 토간 이렇게 공식을 통해서 암기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시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 불을 사용하는 설비는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8개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 관리 기준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숫자와 관련해서 숫자와 그 다음에 지문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지문 쭉 전문을 써가지고 그 살짝씩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문을 바꿔놓은 거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은 여러분들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살짝씩 변형된 걸 잠깐 착각하면 문제를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쉬운 만큼 세심하게 보자. 쉬운 만큼 세심하게 보자. 그게 바로 소방기본법 공부 팁입니다, 여러분. 쉬운 만큼 세심하게 보자. 이게 중요한 단어네요. 쉬운 만큼 세심하게 보자. 자,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다음 중 투수과연물이 되기 위한 수량의 기준으로 틀린 겁니다. 투수과연물 종류 다 대통령으로 정하죠. 면화류 200kg 이상, 200kg 이상. 그 다음에 능종천 이래서 능마 종이부설기 1000kg 이상. 이건 다 암기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암기 공식을 여러분한테 또 제공하면서 암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나대사, 능종천, 사천, 백지천 이렇게 암기하면 이것도 한 0.2초각이죠. 0.2초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7번째 보면 소방 지원 활동이 있어요. 이 소방 지원 활동도 암기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도 구별할 게 생활안전 활동이죠. 이 생활안전 활동과 같이 구별해야죠. 그래서 소방 지원 활동 하면 산자지피, 군호방, 생활안전 활동, 붕이, 끼당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8번째, 다음 중 소방신호의 종류로 틀린 것. 우리 소방신호의 종류도 암기 공식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경발해운. 근데 두문 문자의 가장 큰 단점이 비슷한 걸 내어버리면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두문 문자로 암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보신호가 나와서 틀린 지문이었죠. 그 다음에 9번을 보면 소방기본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 이 벌칙에서 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의 벌금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딱 공통된 게 몇 개 있죠. 지문 자체가 화진이나 그다음에 인명구조, 구호활동을 방해한 경우는 5년에 5천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외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3년에 3천, 300만 원의 벌금, 200만 원의 벌금, 100만 원의 벌금, 500만 원의 과태료, 200만 원의 과태료, 100만 원의 과태료, 20만 원의 과태료, 철저하게 소방기본법 벌칙 내용을 암기를 해야 돼요. 총 9개의 벌칙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기억을 하셔야죠. 자, 10번. 다음 중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지급할 수 없는 게 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난집의 관계인, 그 다음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을 낸 사람, 그 다음에 화재 현장에서 불을 아니면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죠. 도둑놈. 그 사람들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나 그 일반인 현장에 있는 사람, 그 관할직에 있는 사람은 하여금 소방활동 종사 명령을 받아 불을 끈 그 일반인에게는 시설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철저하게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10번까지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맞아야 됩니다. 이건 뭐 그냥 주는 문제다. 그러나 디테일하게 공부를 좀 해야겠다. 자, 11번. 위험시설에 대한 기후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제27조 위험시설에 대한 기후조치 내용입니다.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야 되겠고, 12번. 특수화염물에서 가연성 고체 기준. 그래서 작년 20년 문제는 가연성 액체류가 나왔고 21년 문제는 가연성 고체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특수화염물의 그 시행령에 나오는 비고에 나오는 그 특수화염물의 정의들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주 디테일한 내용이죠. 자, 13번 소방기본법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 매년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실보상은. 그래서 손실보상의 주체와 손실보상 사유, 그다음에 손실보상 지급 방법 절차,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본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암기 공식과 그다음에 이해와 그다음에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습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14번.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의 소방용수 표지. 이거 우리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이 표지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쪽 바탕 붉은색, 바깥쪽 바탕 파란색, 안쪽 문자 흰색, 바깥쪽 문자 노란색. 이렇게 색깔 표시가 바르게 배열하는 걸 골라라. 이거 틀리시면 절대 안 되는 문제였죠, 여러분. 15번. 다음 중 119 종합상시 보고해야 할 상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119 종합상실, 즉 하급 1급 종합상실이 상급 119 종합상실에 긴급 보고해야 할 화재 종류와 그에 따른 숫자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망 5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 이런 숫자와 관련된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숫자. 그래서 우리 소방 관련된 법령에서 이 숫자가 가장 관건입니다. 숫자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숫자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면서 이 짜투리 시간에 숫자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시간을 내어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16번입니다.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는 거죠. 이것도 다 불을 사는 설비의 관리 기준이죠. 그러면 17번 다음 중 화재 예방 조치 명령 제 12조 내용이죠, 여러분. 그래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 위험물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화재 예방에 관련된 조치 명령을 낼 수 있죠. 그래서 불타한 명령이다.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위험물 물건을 보관하려고 할 때 소방본부 소방서 게시판에 14일 동안 그날로부터 14일 동안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그 공고 기간이 끝난 후 보관 기간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죠.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18번 소방체험관 설립 운영에 관한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소방체험관의 체험실 바다 면적은 우리가 100제곱미터 이상인데 50제곱미터 이상으로 나와서 틀렸죠. 그래서 하나하나 설립 기준과 관련해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시행 규칙, 즉 행자조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소방체험관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 19년, 20년, 21년 계속 소방체험관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네요. 19번 소방 업무의 상호 의원 협정. 이것도 엄청 출제가 잘 되는 단골 메뉴죠. 그래서 상호 의원 협정과 관련해서 시도지사를 체결하는 협정 내용 5가지 사항도 암기 공식을 통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20번을 보면 화재 경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소방특별조사, 소방교육 훈련 실시권자와 횟수. 우리 화재 경계지구는 시류사가 지정을 하고요. 지정을 하면 그 화재 경계지구 내에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와 그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소방교육 훈련은 소방본부장 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전한 바에 따라 연 1회상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특별조사는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되고 교육훈련은 연일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문제이죠. 그래서 이게 서술어도 여러분들이 좀 잘 유념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21번 시주사가 화재 경계지구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 작성하고 관리해야 할 자료로 틀린 것 6가지 내용이 있죠. 그래서 화재 경계지구 지정 현황에 관련된 6가지 내용 이게 다 대통령이 규정되어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이 화재 경계지구 자료 작성 관리할 때 필요한 화재 경계지구 관리 대장은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본 수업을 통해서 또 잘 제가 또 주의를 줄 테니까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화재 경계지구 관리 대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1번까지가 바로 21년에 출제된 문제고 20년 기출 분석을 보도록 하죠. 자,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1번 119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2번에 소방 업무나 종합계획, 이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죠. 그래서 우리 소방관계 법령에서 무슨 기본계획, 무슨 종합계획은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런 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립 절차 내용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겠죠. 자, 3번에 소방력 동원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의 화재와 재난, 재해를 진압하기 위해서 소방청장이 각 시류사에 행정안전부로 전한 바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죠.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4번을 보면 소방본부장이나 서장이 화재 예방 조치. 이게 또 화재 예방 조치에 관련 내용이 21년에 나왔는데 20년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나왔던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니까 하나하나 공부할 때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 경계지구 지정 효과에 대한 설명. 그래서 화재 경계지구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화재 경계지구 대상도 암기를 해야죠. 기본적으로. 이것도 암기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군목이 석산, 출청하면 8개가 탁 튀어나오죠, 여러분. 너무 쉬운 문제. 6번 쑥가스를 넣는 기구 설치 관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을 사용하는 설비 관리 기준이죠. 자, 7번째 다음 중 소방신호의 종류.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경발, 해훈. 8번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입니다. 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잘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자, 화재 원인 조사. 이 화재 조사는 이제 우리 소방기본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에서 화재 조사 내용은 공부를 하지 않죠. 자, 10번을 보면 다음 중 소방 벌칙이죠. 그래서 매년 이 벌칙이 출제가 되니까 우리 소방기본법에 있는 벌칙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고득점으로 가느냐? 그 관건이죠. 벌칙 내용 9개 내용을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다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저랑 공부를 하면서 이거 공부할 때 암기해야 할 팁을 또 제공해 드리죠. 자, 11번 종합상 실장의 업무죠. 종합상 실장의 업무. 이것도 암기 공식을 통해서 금방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신사출전, 지정. 그래서 0.1초 가기예요, 여러분. 자, 12번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 우리 소방용수 설치 기준과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 다 행정안전으로 정하죠. 그 행정으로 정하는 내용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13번 소방용수 표지. 나왔던 문제가 또 20일 또 나왔죠. 왜냐? 이 소방용수 표지가 개정이 됐거든요. 21년에. 그래서 개정 내용 나오고 그 전에 20년에 또 소방용수 표지 또 나오고 색깔 표시 암기를 해야죠. 맨홀 뚜껑과 지상에 설치하는 소방용수 표지를 공부를 또 해놔야겠죠. 14번 소방박물관 등의 설명이 틀린 거죠. 우리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 소방박물관은 우리가 소방청장이 설립 운영하고 행정안전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렇죠? 소방체험관은 시조사가 설립 운영하는데 행정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에 따라 시도 조리를 정한다.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있는 소방박물관 관련된 내용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방박물관, 체험관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15번 소방부의 상호 우원 협정 계속 나오는 게 또 나옵니다. 이게 21년 나왔고 또 20년에 출제가 되었네요. 반복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을 철저하게 해놔야죠. 16번 불의사원 설비 매년 기출이구나. 8개 내용은 그 시행령의 발표일을 철저하게 기억을 하셔야죠. 그 불의사원 설비의 관리 기준 관해서 각 시설들이 있죠. 불의사원 설비들의 지문들을 꼼꼼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와 그 다음에 그 시험에 나올 만한 그 지문들을 변형해서 나오니까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셔야 돼요. 자, 17번입니다. 가연성 액추류죠. 그래서 20년에 가연성 액추류가 나왔고 21년에 가연성 고체류와 관련된 특수가연물의 정의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특수가연물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득점으로 하느냐, 저득점으로 하느냐, 고득점으로 가느냐, 고득점이 아니냐, 판가름하는 이 특수가연물의 시행령에 나와 있는 발표 내용,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8번 다음 보기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소방대는 화재 재난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지 않는 도로 빈터 무리를 통행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소방장 문제인데요. 이게 바로 소방대의 긴급 통행에 해당하죠, 여러분. 법 조문을 제목을 물어본 거예요. 법문 내용을 주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 법 조문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법 조문도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죠, 여러분. 자, 19번 다음 보기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소방장 문제죠. 소방본부장, 서장, 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때 소방용수 외에 댐, 저수지, 수영장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의 개폐 장치를 조작할 수 있다. 이건 제27조 위험시설들에 대한 기급조치 명령이죠. 20번 이상기상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기상법에 따른 이상기상 예보 특보가 발령했을 때 화재 이용 경보 발령은 우리 본부장 사장이 한다. 이것도 뭐 단순 내용이죠. 이거 계속 반복해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21번 다음 중 국고보도 대상. 이 국고보도 대상 범위 대통령으로 정하죠. 뭐 소방 자동차, 소방 헬리콥터 그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 정보기 구매 이게 오답 처리되는데요. 그래서 이 소방 장비에 대한 국고보도 대상 범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19년 문제를 한번 또 분석을 해보죠. 지금까지 20년 문제, 기출 문제 분석했고요. 이 분석을 하다 보면 나왔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1번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연원과 수립 날짜.
이상계성예보 특보가 있을 때 화재에 관한 이용경보 발령. 이거 20년 문제잖아요.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설치 관리 기준은 올바르지 않는 것. 보일러와 관련된 불화상 설비. 소방체험실의 체험교육 총괄하는 교수요원 자격기준. 그래서 요즘 이 체험실과 관련된, 즉 체험과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들, 설립 기준을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매년 출제가 되고 있네요. 자, 5번.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조를 하는 자가 관할 소방본부장 서장에 신고해야 할 지역. 이것도 암기 공식을 통해서 0.1초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죠, 여러분. 시국목이 석조. 0.1초도 안 걸리네요. 시국목이 석조. 틀리시면 안 되고. 이게 화재 지역의 통지 지역입니다. 제 19조 내용. 자, 13조 내용인 화재 경계지구와 여러분들이 구별을 좀 하셔야죠. 시국목이 석산 출천과 시국목이 석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6번. 소방기본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손실보상 내용은 여러분들이 매년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빡세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내용까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공부를 좀 해주시고. 7번. 다음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그래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기숙사는 3층 이상. 숫자와 관련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소방차도 전용구역은 숫자와 관련 내용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소방전자 전용구역, 기본 노면은 황색, 문자 P와 소방차 전용은 흰 백색이죠. 그러면 빗금의 두께는 3cm, 빗금 간의 간격은 50cm.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이죠. 8번. 하급 119 종합상황 실장이 상급기관의 119 종합상황 실장의 보고의 사항으로 틀린 겁니다. 이것도 기구사고 보고에 해당하는 화재, 그와 관련해서 숫자, 그 대상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 숫자와 관련된 거예요. 자, 9번입니다. 119 센터에 근무하는 우리 소방장의 경우 받아야 할 소방교육훈련은 뭐냐? 우리 소방대의 전문성, 자질 향상을 위한 소방교육 훈련의 내용은 총 5가지가 있다. 화재 진화 훈련, 인명구조 훈련, 응급처치 훈련, 인명대피 훈련, 현장 지휘 훈련이 있죠. 그에 대한 대상과 그다음에 교육 횟수, 그다음에 훈련 기간, 이런 것도 다 공부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10번. 다음 중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 이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의 벌금이 정말 시험에 잘 나오죠, 여러분. 벌칙. 그 다음에 11번. 소방청의 소방력 동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네요. 그래서 소방청장이 행정안으로 전한 바에 따라 각 시조사에게 소방력 동원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와 관련된 내용들도 공부를 다 할 겁니다. 국구보조. 계속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복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0년에 출제된 문제가 21년에 나오고 또 19년에 나왔던 문제가 20년에 또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그래서 기출문제, 이 OT 시간에 가졌던 이 기출문제 분석이 정말 중요한데 OT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13번. 다음 중 119 종합상황 실장의 긴급보고사항 또 나오잖아요. 상급기관에 긴급보고를 할 화재, 재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고. 14번. 소방체험관 계속 19년, 20년, 21년 계속 시험에 나오잖아요. 15번. 다음 중 소방부 상호응원협정 계속 출제가 되네요. 그래서 상호응원협정도 암기 공식 통해서 5가지 이 상호응원협정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대, 소요, 훈련. 우리 직권 범위는 시조사 간의 규약 내용, 상호응원협정에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직권 범위가 오답 처리된 거죠. 그 화재 조사 내용은 이제 출제가 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21년, 20년, 19년 기출문제에 대한 간단한 기출 분석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우리가 기출 분석을 쭉 보니까 나왔던 문제가 또 출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거나, 그리고 숫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이 여러분들이 쉽다고 그냥 대충 공부해서는 고득점을 맞을 수 없어요.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쉬울수록 꼼꼼하게, 세심하게 공부를 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할 소방기본법 기본서 컨텐츠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파트 1,
소방 법령의 형식과 구성이죠. 우리 법령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형식으로 이루는가를 간략하게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의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소음에 대비한 본문 내용을 공부하겠죠. 소방기본법 내용 1절부터 마지막 벌칙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각 장마다 출제 예상 문제, 단원별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복원해서 실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본문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단원별 예상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중간 점검 테스트를 하는, 그 다음에 공부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나와 있는 그 문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가 들어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총칙, 2절의 소방장비, 소방용 시설, 그다음에 3절의 화재 예방과 경계, 4절의 소방활동 등, 그다음에 5절의 화주사는 이제 삭제가 되죠. 6절에 이제 소방산업의 육성지능 지원, 7절에 한국소방조론, 8절에 보칙, 이제 보충규칙이죠. 9절에 벌칙, 그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 그다음에 파트 3 이제 부록으로서 관련 법령들을 수록해 놨습니다. 이런 체계로 기본서가 편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세심하게 책 내용을 구성했고, 그 다음에 법 조문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걸 해설하는 내용으로 쭉 본문 내용이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내용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또 본문 내용을 통해서 다 서술식으로 다 풀어놔서 써놨거든요. 참조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방기본법은 이렇게 책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 이 순서별로 강의를 진행하겠죠. 자, 소방기본법 강의 구성입니다. 커리큘럼. 제 수업은 소방기본법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커리큘럼이 처음 기본 이론 강의가 있고요. 이 기본 이론 강의가 끝나면 예상 문제풀이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마지막 전체 소방기본법을 간략하게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4개 커리큘럼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소방기본법 기본 이론 강의 특징입니다. 저의 수업 이론 강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 법령은 용어의 싸움이죠. 법은 항상 추상적인 개념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념 정의, 즉 용어의 개념과 절차에 대한 이해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또는 이해 위주를 통해서 수업을 하고, 또 철저한 암기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꼭 암기할 내용은 또 암기 팁을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다 그런 암기 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빈출제는 자주 출제되는 중요 조문의 압축 정리해서 여러분하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건 다 또 그림을 통해서 또 이해를 또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암기할 내용은 또 암기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소방기본법의 암기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암기 팁을 제공하도록 하죠. 그래서 붕이 끼다, 산재지피 근호방, 그 다음에 시공모기 석산 출청, 투수와 연물의 지정수량과 짝을 짓는 문제, 틀리시면 안 되죠. 그래서 면이 나대사, 응전천, 사천, 볏집천, 이런 암기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런 기본 이론 강의로 여러분하고 같이 기본법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다 만점, 저의 목표는 여러분 다 만점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소방기본 공부 방법입니다. 기본 이론 수업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중요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출 표시를 본 기본서에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제가 중요한 거 발표를 하시고, 발표를 또 쳐거든요. 그럼 발표 치시고, 그 다음에 출제 예상까지 해줍니다. 출제 예상 표시까지 다 해주거든요. 그건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면서 짜투리 시간 내에서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필수 암기 팁들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 암기 노트를 만들어 조그만하게 도스카드 거기다 써가지고 평상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 그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복습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한 것부터 암기하자. 그리고 암기 노트를 꼭 작성해서. 그다음에 요즘은 또 핸드폰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면서 핸드폰 보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혹은 핸드폰에다 다 저장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 암기 공식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하시고 잘 애우지 암기가 잘 안 되는 내용들은 또 사진 찍어가지고 핸드폰에 저장해서 계속 반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계속 보셔야 됩니다. 단원별 이제 문제풀이. 그래서 각 단원별로 이제 예상 문제와 그 다음에 기출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 한번 중간 점검, 여러분의 실력을 한번 잠깐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번 본문 내용 보고 또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그래서 기출 문제 그 단원별 예상 문제 보면 틀렸던 문제는 그냥 틀려 표시하고 다음에 볼 때는 또 한번 보고 반복해서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의 가장 핵심은 반복이죠, 여러분. 제가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시키고 암기 팁 제공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반복을 통해서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단원별 예상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상 문제 풀이, 문제집을 통해서도 문제 풀어보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한 단계 계속 끌어올려야 돼요, 여러분. 단계별로. 자, 그래서 소방기본법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2년 여러분 소방 승진 합격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소방기본법은 여러분들이 문승철 선생님한테 들으면 뭐 소방기본법은 뭐 걱정이 없다, 또 만점을 맞는다, 그런 여러분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년 새해 여러분들이 합격의 승진 합격의 원년으로 삼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승진. 그래서 제가 아는데 우리 제자가 최단기간에 또 소방장 승진을 해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다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열심히 또 수업을 들어주시면서 그나마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또 만나 뵈어 좋은 알찬 강의로 여러분한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OT 시간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